대단한 영화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박수와 함성이 큰 GV는 처음이에요. 네. 아니 두 분이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네. 게스트 섭외를 잘했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객분들이 이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러 오셨는데 감사 인사와 인사말부터 듣도록 할게요. 네, 내일 개봉이고요. 언론 배급 시사 이후에 시사가 없었고 제 인생에 제가 만든 영화의 첫 유료 관객이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많은 여성분들 사이에 귀하게 앉아 계신 남성 관객 여러분 너무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평타적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전 진짜 여배우는 오늘도란 얘기를 했는데 달린다라는 말을 붙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김선영 배우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달려오셨죠?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저 김선영입니다.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지금 방금 봤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미란 배우님께서는 잠깐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니 그만 영화 배우 하시고 연출하시라고. 그러니까 약간 배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연출도 같이 하시면 같이 하시라고. 네, 경쟁자를 좀 줄이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도 저는 얼핏 했었는데. 제가 같이 먹고 살자 그랬어요. 경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라미란입니다. 첫 GV 게스트로 제가 전화했어요. 와주겠니 하고 같이 작업한 적이 있고 선영 배우는 영화에서 같이 작업한 적은 없지만 선영 배우가 작업한 영화 남편 이승원 감독이랑 작업한 영화들을 제가 독립 영화 보다가 좋아서 사석에서 이렇게 감독 배우 커플이고 저도 그래서 2대2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우리 얘기인 것 같아 와서 봐줘 이러고 이제 불렀는데 이렇게 드라마 촬영 중이에요. 두 분 다 요즘 그렇게 바빠요. 정말 열일하시는 두 배우를 불렀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당연히 와야죠. 보통 제가 이번에 이 문소리 배우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화 개봉할 때 배우로서 이제 개봉할 때도 다른 배우들은 유독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뭐 부탁하거나 인터뷰하거나 뭐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하는데 유독 한번 이 영화 좋은 영화야 이런 얘기를 직접 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참 특이하기도 하다. 영화 좋지만 직접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GV 하면서 이제 뭐 옆에 배우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불러모은 그런 것도 공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보통은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좀 지인 부르기가 척척장 줄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는 지인 다 동원한 거의 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결혼식 정말 양가 합쳐서 30명, 30몇 명 해서 정말 아무도 안 부르고 가족끼리만 했거든요. 행사가 커지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뭐 54 하고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예요. 돈 얘기부터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개봉을 하려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지 한 번도 마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니까 너무 큰 힘이 되네요. 네, 달려오신 건 오신 거고 사실은 영화를 보면 누구나 평가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연출을 하신 작품을 봤을 때는 두 분께서 또 이제 배우로서 더 예리하게 보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 이제 영화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별점.
별점 페이지를 제일 많이 신의 21에서도 제일 먼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들이. 근데 아까도 문소리 감독님께서 대기실에서 별점 페이지를 제일 먼저 펼친 걸 봤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도 잔인해요, 별점을 좀 여기서요. 제 앞에서. 아, 이건 잔인하고. 옆에서 해야 맛이죠. 네. 아니, 썸점은 어떨까요? 위아래만. 그게 더 잔인해요. 아, 그래요? 좋은 거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나쁜 게 되잖아요. 세 분에서 가죠. 5개 만점. 저는 5개. 네. 그럼 뭐, 늘 주관적이니까 저는. 네. 앞에서 돈 드는 거 아닌데 표현이 맞아. 저는 알았어, 나중에 입금해줄게. 사막 저는 별점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앞에서 지금 하는 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년에 별 5개 나온 영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여배우는 오늘도가 그만큼 좋은 영화라는 걸 좀 새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이제 이 영화 뒷얘기를 아실 텐데 실은 이제 학생으로서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 들어가고 영화를 공부하고 습득을 하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좀 약간 그 부담이나 아니면은 어떤 의무에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이 소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근데 부담이나 의무보다는 그 만들기 과정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놀았어요, 20, 30대. 네. 뭐 마실 만큼 마시고. 그래서 좀 나이가 더 들다 보니까 그렇게 노는 거에도 뭐 흥미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도 낳고 이러다 보니 공부를 해볼까.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 연극도 전공이 아니고 전공이 완전 다른 거여가지고 아예 한번 그냥 대학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 영화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영화에 관한 공부 중에 그 연출 과정이 단편 영화도 만들고 하니까 제일 재밌을 거다 그런 조언을 주변에서 해줬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죠. 사실 이제 이 감독님들이 이 영화를 미리 보시고 많이 코멘트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 감독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그 영화계의 현실, 여배우라는 위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품이다. 이게 뭐 옆에서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감독님이 코멘트를 해주는 건가요? 정말 이 코멘트도 지인 동원이십니까? 감독님들이 저한테 빚진 심정들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워낙 또 박찬욱 감독님이 지적인 어법으로 세련되게 말씀하시기로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알았던 배우 문소리라는 사람을 이름을 그대로 실명을 사용을 했고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의 딸로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부인으로 또 어떤 사람의 엄마로 여러 가지 여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얘기도 이 영화에는 같이 곁들여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배우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화를 봤다가 좀 뒤통수 맞은 기분으로 정말 보편적으로 이 얘기를 공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번째 얘기 나왔을 때 막 웃고 보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찡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지금 계신 두 배우님들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공감되는 지점도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영화가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찬욱 감독님의 말씀은 굉장히 고매하시다고 해야 될까? 그럴 텐데 오히려 생활어로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찬욱 감독님 생각이랑 동감하고요. 그렇게 고매한 것 같진 않고 그대로 저도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보다가
문소리 감독님께서 본인의 여배우의 얘기를 하고 싶었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제목으로 모르고, 이게 조금 길어도 돼요? 네네. 여배우로만 알았어요. 여배우로. 제가 잘못 알았던 거. 여배우는 오늘도인데 이제 여배우라는 제목으로 이제 봤는데, 그래서 여배우 얘기를 하고 싶고 본인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여배우 진짜 겉으로는 뭐 하려 해도 진짜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를 게 없는 비루한 그걸 이제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어디를 향해 가지? 이 영화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의 특수한 여배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에서 끝나야 될까? 뭐 되게 궁금했어요. 계속 2막까지 보다가. 근데 3막에 뭔가 실패한 예술가? 실패한 예술가의 죽음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이랑 다르고 저건 예술 아니고, 근데 그 아들이 보는 그 프로젝트, 정말 그 일상적인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가슴은 아픈데 옛날에 사귀었었나? 뭐 이렇게 그거 어떤 내러티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저는 그전에는 이제 뭔가 영화를 봐야 되고 영화가 재밌고 또 GV에서 무슨 말도 해야겠고 이러면서 막 머리를 돌리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게 딱 스탑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냥 관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걸어 나오면서 자기 서로 다 싫어했고 서로 무시했던 그 세 명이 이렇게 실패한 예술을 끊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끊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또 빨리 얘기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한 그 예술가를 향한 각자 세 명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 좋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2차를 하러 가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이게 여배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늘 저거 내가 향하던 꿈인데 너는 그거 아니고 나는 그걸로 가고 있는 중인데 난 지금 잠시 이러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게 우리의 얘기구나. 이게 여배우의 얘기가 아니구나. 왜 울었냐면은 사귀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 사람 내가 무시했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뭔가 이 여배우가 그 순간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울었구나. 이런 게 마지막 장면에서 뭔지 모르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요즘 너무 바쁘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애 키우느라고. 남편 똑같이 독립영화 감독이 돈 못 벌지? 내가 벌어야 되지? 똑같은 거. 똑같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났는데 마지막에 그래, 어쨌든 내가 향하는 게 뭐 여배우로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꿈꾸는 어떤 예술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비루할지라도 누가 보기에 있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지 이래갖고 제목이 마지막에 뜨는데 여배우는 오늘도 온 거예요. 그래, 오늘도 내가 그걸 느꼈거든. 그래, 가자 이랬는데 그게 제목이 오늘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제목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잘 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지금 저 사실 이게 촬영 때문에 이걸로 못 보고 차 안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봤어요. 근데 차에서 갑자기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좋네. 그래서 마음이 푹 내려가서 오늘 정말 힐링이 됐어요. 저는 말이 막 두서가 없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네. 네, 그 감독의 연출은 진짜 이런 얘기 못했어요. 오해가 되나봐요. 아니, 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나봐요. 그 감독과의 스캔들 이런 것들도 관객한테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감독과의 관계는 늘 많은 여배우들이 그냥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게 늘 아닌데 그런 말이 있어. 한 감독이랑 두 번만 작업하면은 소문이 난다. 이런 그냥 업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못 들어봤죠? 저는 빨리 드릴게요.
빨리 라미란 배우님께. 네. 앞에서 너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영화를 볼 때 아주 단순하게 보거든요. 그냥 스토리 위주로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남는 거 있으면 또 다른 데서 찾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 저거 내 모습인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문소리 언니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정말 언니 맞아요. 정점에 이르렀던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언니가 받는 그런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그 산에 올라갔다가 밑에서 술 먹을 때 그 장면, 은행 가서 그 장면, 치과에서 사진 찍어주는 다 해봤지 너. 네, 그래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미용실에 내 사인이 가지도 않는데 그 엄마가 이제 한마디에서 있고. 근데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리얼리티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냥 비단 뭐 제가 뭐 배우여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분들은 과연 이걸 얼마나 공감하실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상대의 입장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배우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좀 웃음이 나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 술집에서 제발 좀. 네, 뭐 얼굴 빨간데 사진 찍자고. 우리 미란이 편히 술 먹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되게 너무 재밌게 이제 초반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언니가 이제 작품을 이제 오래 많이 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막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이제 곧 올 거 아니에요. 좀 한참 있어요. 한참 좀 뒤에 일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절실해질 때가 올 텐데, 그때 저런 모습이고 싶진 않다. 지금 땡겨나.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문소리 씨 돈 많이 버셨잖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대출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파리 목숨이구나, 나는. 네. 곧 나의 모습이다. 저 모습이.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많이 적응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귀었던 분은 그 같이 마주 앉아 계셨던 그분이 전에 남자친구죠? 쫓아다닌 거죠, 쫓아다닌 거. 썸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남자는 많았던 걸로 합시다. 많은 건 네, 아니 그런 얘기 많이 걸로. 들었어요. 언니 대단했었다고. 그래요? 인기가 잠깐만, 아니, 되게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이건 제가 수습 못해드려요. 알아서. 모르고도 대단했겠죠. 네. 인기가 아주 많았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그 영화에 이제 5점을 준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많이 공감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너무나 이렇게 사실은 되게 민낯을 막 드러내준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용감했고, 사실은 그 조금 싫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별로 좋진 않은데 아주 되게 그냥 탁 까놓고 솔직하게 세수하고 나온 것처럼 딱 나와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많은 그 창작자들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소재라면 주변의 이야기 아니면 내 이야기, 가능한 한 많은 소재를 끌어들이고 많은 에피소드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문소리 감독님께 이 영화로 감독으로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가장 이제 먼저 물었던 질문이 정말 어떻게 그 문소리라는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까발려서 얘기를 할 수 있었냐, 시나리오를 쓸 때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를 더 나가야 될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집 안에 관찰 카메라 설치해 놓고 찍은 다큐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세팅한 거거든요. 만들어낸 거예요. 영화 하는 스태프들이. 집도
빈집을 다 세팅한 거예요. 저 옷방에 옷들 한 두 집에서 제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한 두 집에서 다 가져다가 설정으로 미술팀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영화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실제 내 것을 갖다 쓸 수도 있고 가공된 내 것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남의 것도 갖다 쓸 수도 있고 이 영화에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무엇이 팩트냐 아니냐는 그거는 다른 이런 영화에서는 안 따지시겠지. 뭐 더 플랜이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서는 따지겠죠. 저수지 게임 감동적인데 그런 영화 볼 때 따지죠. 저 팩트일까 얼마나? 하지만 네.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마음이 전달된다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세계가 되니까 저는 뭐 무엇이든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장준환 감독님 남편도 가져다 쓰시고 딸 연두 이름도 가져다 쓰고 굉장히 좋은 대사를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를 진짜 소위 말해서 가져다 쓰셨어요. 허락 받으신 거예요? 딸한테는 허락을 못 받았고요. 딴 아이가 연기를 했다는 걸 알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영화도 안 보여줬고, 근데 그 남편을 섭외하기도 굉장히 좀 저도 고민이 많았고 어려웠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 등장하시자마자 그래서 첫 마디 딱 하자마자 빵 터졌어요. 그 리듬이 주는 맛을 제가 연출해서 도저히 어떤 배우를 데리고 와도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탁을 강하게 했고 본인은 생애 최고의 몸무게였을 때 찍은 그래서 그 뒤로 살을 많이 뺐어요. 그거 보시고 내가 저렇게 뚱뚱하다니 이러면서 네, 무자비하게 막 가져다 쓰셨군요. 제가 잠깐 공지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 GV가 그 V앱 아시죠? V 무비 톡을 통해서 동시 송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웃음소리, 저희의 이런 이야기가 모두 전 국민 안선영이 동의 안 받은 거예요? 그래요? 미안해요. 그렇구나. 나도 샵 갔다 왔어야 되는데. 아유, 망했네. 선영아 계좌번호 보내. 여기 CG로 다시 한번 덮어달라고. 여기에 이렇게 좀 CG 좀 반짝반짝 샤방샤방 좀 넣어주세요. 효과는 뭐 후반 작업을 조금 생방송이라서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금방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지하게 해볼까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았어야 됐거든요. 나는 진짜 사적인 줄 알고 막 얘기했잖아. 아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많은 모르겠어. 분들이 있는데 사적인 줄 아셨어요? 이 정도면 사적인 거죠. 이 정도면 뭐 나는 혼자 정말 선영이 친화력과 이건 너무 놀라운 게 처음 만나자마자 저는 영화 잘 봤어요. 제가 오히려 영화에서 본 배우였어요. 영화 잘 봤어요. 근데 제 손을 쏙 잡더니 무슨 헤어진 그 자매 만난 것처럼 10여 년 만에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사적인 자리라고 선영이 좀 커버할 수 있으면 저는 진짜 사적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아유, V앱 있는 줄 몰랐네. 참이 잘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 나 스타일리스트 있는데 나도 옷 내고 있지 말고 나도 스타일리스트라도 가지고 오라니까. 그러니까요. 아이. 빌려있는 게 좋은데. 아이, 진짜. 진짜 여배우는 오늘도 당했네요, 진짜. 네, 같은 여배우가 이렇게 당하게 만들었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 미안해, 내가 지금부터는- 주인공이라서. 네. 다음에 들어가면 풀메이크 하시고 저 노메이크업으로 옆에 지휘 한번 뛸게요.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못 보던 오늘 반짝이 이 인어공주 그 치마.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정말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옷 어디서 사세요? 여배우들 그랬더니 어디서 사? 그냥 아무 데서나 사지. 전 여배우는 특별한 데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오늘 저 진짜 면 좋아하고 면 아니면 린넨 뭐 이 정도. 100%. 네,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데 정말 좀 깔끄러워서 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또 방송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좀 얘기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 이렇게 와닿는 게 결혼과 육아였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 정말 이게 그렇게 힘든 걸까? 뭐 이 질문이 우매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힘들다라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 제가 라미란 배우를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출산을 하고 집에서 그냥 있고 이 배우 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때는 너무 이제 육아에 치이다 보니까 모르고 있을 때 박찬욱 감독께서 전화가 와서 같이 작업하자 하면서 아니죠. 아닌가요? 박찬욱 감독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시겠어요? 박찬욱 감독의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생겨서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보고 이제 뭐 합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뭐 이거는 비단 뭐 여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 그리고 뭐 요즘엔 남자분들도 같이 공동 육아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냥 힘들어요. 그냥 예. 그때 막막함이라는 게 네네. 경력 단절 이런 아, 것들도 물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전에 하던 공연을 이제 멈추고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고 한 1년 정도 돌 정도 될 때까지는 거의 이제 감금 생활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랑 계속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다시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때는 영화를 할 때도 아니니까 뭐 카메라 쪽은 생각도 안 했고 내가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엄청 많았죠. 막 몸도 막 이렇게 불어 있고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예, 막 퍼져 있고 이러니까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힘들었죠. 선영도도 연극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아기 가지면서 그쵸. 무대랑 멀어졌죠 좀. 그쵸. 저는 뭐 애기 키우면서 고생한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한 소주 한 잔 있어야 저는 됩니다. 뭐 그거는 방송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직접 그 육아를 하고 있고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봐주는 저는 분이 없어서. 사적인 공간인 줄 알았으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좀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끄고 나중에 가지 마시고 제가 대표적인 것을 비교하게 되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야, 다 그렇게 낳고 키웠어. 요즘 왜 이렇게 무슨 산후우증이네 뭐네 무슨 육아가 뭐 독박육아네 별소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 뭐 옛날엔 다 그냥 그러고 키웠어. 옛날에 뭐 다른 사람 키웠니? 뭐 엄마 혼자 키우지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 우리가 너무 유난을 떠는 건가 정말. 우리는 뭐 7명, 8명, 10명 낳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하나씩.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여서 더 힘들고 많으면 지들끼리 크는 건데 많으면 하나는 내가 첫째가 키워야 막내를 되고. 보거든요. 그렇지. 옛날에는 또 이렇게 동네에 좀 풀어놔도 되는데 지금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것도 있고 다 애들이 안 오잖아. 학원 가서 동네 애들도 없고 뭐 엄마 아빠들도 다 일하러 다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케어해줘야 되고 네, 아빠가 그러니까 케어해줘야 너랑 나 되고. 단둘이 집안에. 예,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나를 알게 되죠. 애를 낳으면은 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의 인내력이 여기까지인지. 나는 되게 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죠. 목욕탕에서 네가 빨리
일어서야지 씻기는데 안 일어서서 등짝을 때려갖고 그게 자국이 자국이 한 5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그거 예를 들어서 아기 낳기 전에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조심하세요. 일이었어요. 이거는 폭행입니다. 폭행이에요. 한번 그랬어요 한번. 빨리 말을 수정하셨네요. 네, 방송이 있으니까. 저희 근데 진짜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를 호되게 다그치는 걸 보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몸도 많이 변화하는 시기여서 몸과 마음이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변화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더라도 모든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변화를 내가 겪을 수 있었다는 게 지금은 이렇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 충격을 감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죠. 저 질문해도 돼요? 극중 문소리는 왜 그 고등학생 자식이 있는 정육점 부인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까? 대학생 자녀가 있는 정육점 여자를 하지 않으려는 겁니까? 20대 때부터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 역을 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들 그런 거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막 말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애 엄마밖에 못해. 다른 역할 못 한다니까. 그래서 왜 못하는데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온갖 애기 엄마 역할만 다 들어오고 그게 굉장히 이제 한정적으로 흘러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양한 걸 해보려고 그래도 노력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을 테야 라는 심정으로 더 다양한 걸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오히려 연하의 남자와 애 없는 역할도 꽤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편견인 거죠 지금? 남자도 남자 나름입니다. 어쨌든 저보다 언니신데 저는 항상 엄마 역할을 해왔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엄마. 아줌마 역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고 이제 진짜 특별 출연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래서 이게 레벨이 다른 건가? 그래서 저렇게 거절을 하네. 미란이 같다 숨텁석. 그럼요. 아니 정육점 고기 잘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더 2-3살 어렸을 때는 지금 7살인데요. 2-3살 때만 해도 우리 아기가 그렇게 어리니까 제가 대학생 엄마를 하라 그러면 왠지 제가 조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럼 지금은 미란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전 다 물론 열려 이거 봐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엄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영이랑 저는 가능해요. 근데 언니는 좀 힘들어요. 네. 저는 이제 미라 언니가 까는 사적인 줄 알고 또 이상하게 되는 나 진짜 정말 답답하다.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난 여기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네. 선영이가 어느 날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정도 놀았거든요. 그래서 논다고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는 작품을 까래요. 네, 그래야 자기가 한다고. 그래도 제가 못해요. 언니가 까고 난 다음에 가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까주셔야 이게 저한테.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전화를 항상 확인을 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줌마는 꽉 잡고 있어요. 아니 근데 라미란 배우님도 친절한 금자씨 때 그 시크한 이미지를 고수를 했으면 스릴러의 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한 10년에 한 작품 했겠죠. 살아남자면 다양한 역할, 정육점을 하는 어머니 역할도 해야 된다. 그 지론으로 계속 하셨었잖아요. 아니 그건 뭐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이전에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찍은 독립영화, 미란 씨 독립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미지 다르죠. 다르고 네. 정말 이런 연기를 잘하는 요즘엔 좀 코믹하고 그거 뭐였죠? 준열 씨랑 나오고 그랬던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나게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볼 때는 정말 그 깊이 있고 날카롭고 이런 섹시하고. 섹시하고 그런 연기를 깊은 통찰력과 네, 보여주다가 어느 날 그냥 내가 언제 그랬었어 이런 얼굴로 갑자기 뻔뻔하게 다른 연기를 펼쳐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네. 너무나 끝인가요? 아니요. 그 이대로 잠깐 V앱은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다음에 샵 갔다 와서 만나요. 여러분도 올라오는지 궁금해요. 이게 막 댓글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 댓글도 올라와요? 네. 아, 기사인가요? 기사도 아마 뜨지 않을까요? 아이고. 1900. 네. 노 메이크업으로 문소리 감독한테 아유, 저는 뭐 지금 네, 괜찮습니다. 꼬임에 네,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뜰 수도 아, 있어요. 문소리 옆에 저 사람은 누구? 아니 근데 저는 이거 V앱을 한다는 기사를 저도 접했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그건 있더라고요. 여배우도 그 뭐라 그러죠? 의리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의리를. 이건 의리나 뭐 이런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당연히 근데 와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의리 아니, 있을 수 당연히. 의리 안 있다고 삐져요. 당연해야지. 근데 이제 여배우도 의리가 있다 이 말에는 여배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편견이 들어있죠. 이제 뭐 너무 의리만으로 사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멋진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의리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실리도 중요하고 어쩔 때 예의도 중요하고 네, 대의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의리보다 대의가 중요할 때도 있고 그때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그런 편견들을 그래도 조금 깨는데 일조했다는 얘기였겠죠. 그죠? 네.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차별이라든가 뭐 평등하지 않다든가 뭐 여자 뭐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도 사실은 뭐 여배우는 오늘도 해서 사실은 요즘에 여배우들이 할 역할들이 사실은 많이 없고 작품도 많이 없어서 진짜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좀 치우쳐 있지 않아서. 그 젠더 감수성이 훨씬 사회적으로 높아지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변화의 과정으로 가려면 모두의 마음이 필요하지 한쪽의 마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모두의 마음을 우리가 다 서로 입장 바꿔 이해하고 나누고 열기가 참 저도 살아보면 어려울 때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합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제가 그게 싶고. 안 돼요. 저는 진짜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화가 나요. 저는. 그래서 항상 미라 언니가 선영아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네, 저 손이 많이 가요. 아직도 흥분을 합니다. 저는. 네. 사실 문소리 씨가 올해 데뷔 18년 차 배우예요. 그런데 이 연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몸담았던 여배우의 얘기를 하자 하고 그 세 편의 영화를 3년 동안 만들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페미니즘 이슈도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이 사회의 어떤 지수를 이 영화를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분명히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프트한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얘기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거에 이 영화에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김선영 배우께서 이 방송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걸 껐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나갔어요? 인사 다시 한 번만. 네. 다시 한 번 해요? 네. 진짜 보내드려요. V의 다음에 감사합니다. V의 사랑해요. 네. 꺼졌나요? 그만 나가는 거 아시죠? 꺼도 한동안 나가는 거 아시죠? 아, 네. 그 저 뭐 죄까짓 게 뭐라고 그게 뭐 방송에 나가든 안 나가든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하다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기로 하셨고 꺼졌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받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그러면은 먼저 선택을 좀. 네, 마이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달린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그냥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다양한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제일 많이 좀 찡했던 장면은 연두라는 아이가 연두도 힘들면 쉬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여기 계신 배우님들도 또 부모님이시니까 혹시 아이에게서 직접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뜬금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 질문이 나오니까 저도 그 장면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몇 살이죠? 7살이요. 저희 딸이랑 동갑. 네. 저희 딸이 어젯밤에 갑자기 이게 정말 뜨거운 얘기인데 갑자기 자기 전에 엄마 문소리가 여기 잘해 엄마가 여기 잘해?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다가 질문이 엄마 문소리가 엄마보다 연기를 잘해? 이러는 거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 거니까 그래서 아빠랑 계속 뭐 문소리 언니가 뭐 내일 GV 해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나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소리 언니가 나보다 잘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감독님께서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문소리 언니가 나보다 엄마보다 잘해 그랬어요. 그리고 갑자기 얘가 벽에 탁 붙더니 7살이면 다 컸거든요. 또 감성이 되게 높아갖고 체격도 굉장히 크고 진짜 커요. 저 남편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네, 그러니까 언니 옷 있잖아요. 작은 거 주시면 맞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주세요 좀. 네. 그래갖고 그랬는데 얘가 삐진 거야. 근데 상처를 받은 거야. 너무 속상. 나 그게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는 거야. 엄마를 좋아하니까 사랑. 그런 엄마가 배우면 아이가 이상한 그런 엄마가 배우면 그 아이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연기를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제일 유명해야 되고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 밑도 끝도 없잖아. 내가 자기 눈에는 엄마가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제일 멋있고 멋져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나 아니라고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얘는 연기는 예술이거든. 너 예술이 뭔지 알아? 그래서 예술은 무용이랑 음악이랑 뭐 춤이랑 뭐가 예술인데 그것은 네가 느꼈을 때 좋다 그러면 예술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막 피곤해 이러면서 잠드는 거야. 근데 잠드는 그 순간까지 화가 안 풀렸어. 그러면 나 그래서 냅뒀어. 그럴 때 냅둬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엄마보다 유명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냅뒀죠. 근데 이게 질문에 대답이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VM이 빠졌잖아.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 뭐. 진짜 분위기에서 좋아할 만한 얘긴데 아깝네요. 네. 유한 씨는 아들이에요. 네.
우리는 7살 딸이고 저희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이제 뭐 다 컸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고, 출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서먹서먹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십도 점점 줄어가고, 저만 혼자 이제 애가 달아가지고 구걸해요. 막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줘 이러면서 구걸하고. 아들이랑 둘이 단둘이서 캠핑을 자주 간다고 아들이 초등학생 때 그랬었는데 이제 아들이 점점 멀어져서 캠핑 장비를 1인용으로 바꾸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에서 컴퓨터하고 TV 보고 막 그냥 주말에 그런 것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무작정 데리고 나간 게 한 8년 정도 이제 캠핑을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점점 크면서 뭐 친구들과의 약속, 뭐 본인의 어떤 사회가 생기면서 이제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솔로 캠핑을 하려고 네, 노숙은 끊을 수 없어서 계속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제 목소리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 영화 되게 좋아하고요. 이 세 분처럼 연기도 되게 해보고 싶은 욕망이 제 욕망의 한 구석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 습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창동 감독을 모티프로 한 느낌을 받았는데 먼저 문소리 배우이자 감독님께 이제 질문할게요. 이 영화 되게 미니멀한 영화인데 여러 편이 이렇게 omnibuse로 모아졌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되게 뭐 마지막에 이 포스터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또 사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쓰는 글처럼 간결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저는 그 되게 특유의 그 문소리 배우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추구하고 싶은 그 연기자로서의 그런 목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과라는 영화 되게 저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배우자가 되게 추천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저보다 감성이 더 높다면 높은 사람인데 저는 사실 처음 보고는 별로 그런 되게 진한 감동을 느끼진 않았는데 사과의 그런 목소리 톤이 아까 그 배우자 계신 감독님하고의 그 약간 코믹한 그 누워있는 장면에서 그 톤이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러 오면서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자유의 언덕 영화에서의 문소리 배우의 모습이 가장 저는 박하사탕 이후로 뭐 오아시스도 좋았지만 뭐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영화 여기서 그것도 좀 느꼈거든요. 근데 전 다 좋았는데 자유의 언덕에서의 문소리 배우의 그 포즈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문소리 배우에게 자유의 언덕 작품은 어떤 의미였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 것인가. 남이랑 배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동시에 세 분 배우분이 함께 그냥 같이 모아서 뭐 콜라보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혹은 각자 연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 좀 뭐 자유의 언덕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홍상수 감독님과의 마지막 작품이었네요. 네. 지금으로서 현재로서는 언제 돌아오시려나? 저한테 나누시겠죠. 모를 일이고. 네, 어쨌든 저는 언제나 홍 감독님이 작업하자고 하면 열려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독님이에요. 네, 존경하는 감독님. 자유언덕 작품 찍을 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카세르라는 배우에게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었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렇게 같이 한 영화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좀 대기실에서 계속 저한테 언니 다음 영화 또 연출할 계속 거야? 캐스팅해달라고 제가. 네, 로비를 하시더라고요. 둘 다 나. 선영이는 팬티 벗고 출연한다고. 좋아요, 팬티 벗는 거. 저 기본적으로 여기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미란 씨가 제일 안 먼저 얘기했어요. 언니 난 노출 가능, 알지? 성전환 수술 가능합니다. 요즘에 하도 남자 영화가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감독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을 바꾸겠다고.
네, 그런 작품, 셋이 같이 한 작품은 없었지만 저는 아직 길게 남은 인생에, 연기 인생에 언젠가는 꼭 피해갈 수 없이 우리는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만들기보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 기다렸다가 만났을 때 큰 힘을 빛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들 생각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 조금 억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대학 동창으로 노인 대학 동창으로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세 분이 같이 하시면 아마 오늘의 자리가 씨앗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제가 한번 인터뷰할게요. 세 분 같이 모아서 끝까지 다들 건승하시면 됩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마지막이니까 저기 누가 좀 한 분 선정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 라미라 배우님께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화 처음에 포털 올라왔을 때 봤고요. 그래서 오늘 개봉한다고 해서 친구들 3명 끌고 다 같이 왔거든요. 다들 재밌게 봐서 잘 된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처음에 포털에서 이제 단편 나왔을 때 계속 기대를 했었어요. 작품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두세 장이 같이 나온 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감독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영화판이 남자 세계 그러기가 많아서 제작이나 투자받기도 힘드시지 할 텐데 펀딩 같은 걸로 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스토리 펀딩 이런 네네 일반 텀블벅 같은 거 20년 텀블벅.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인분들 같이 여성판 오션스 11 같은 걸 만든다면 이미지를 좋지 않아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연습도 하시니까. 네. 호피무늬 옷 입고 나오시면 맞아요. 네네. 네. 아니 그냥 비주얼만 그러면 제공.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인분들을 같이 만약 촬영하신다면 저희가 기존에 생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혹시 전복을 시켜서 하실 생각 같은 것도 있으신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2, 3년 전에 처음에 대학 작품을 하신 거잖아요. 1막 2일. 그때 한 두세 번을 계속 봤거든요. 너무 재밌고 댓글도 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하고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다음 작품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제 펀딩, 텀블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밥상 잘 차려진 밥상 덥석덥석 잘 받다가 밥상이 좀 귀해져가지고 제가 농사를 직접 지은 거죠. 씨 뿌려서 그래서 차려 먹은 격인데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또 차려진 밥상도 있겠지 싶기도 하고 아직 정확하게 연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션스 11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 언젠가 만나서 좋은 작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획이 이제 많은 영화인들 사이에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떠세요? 근데 왜 여배우가 원톱이거나 여배우 투톱이거나 해서 영화가 제작이 되면 투자가 잘 안 안 되는 되고 이유가 흥행이 안 되고 여성분들이 영화를 많이 안 보신대요. 여자분들은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그래서 누군가 그래도 멋진 남자가 하나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아니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가 실질적으로도 많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제작 자체가 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럼 뭐 선영이랑 나 근데 여기에 박보검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매력을 더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 팬티 벗자. 더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굉장히 어려 보이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네. 네, 한번 마지막으로 네, 들어봐도 될까요? 네. 문소리 배우님께서 영화에서 그 여배우는 연기력보다 매력인 것 같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 배우분들도 연기 생활하시면서 그런 연기력 개발과 매력 개발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개발해 보셨죠? 외모도 잠깐 개발하시려고 하셨었고 연기력은 원래 뭐 있으셨- 백방으로 네, 뭐든 지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 매력이라는 거는 결국 뭐지? 그 어떤 사람의 힘인 것 같은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거지? 결국 퍼스널리티가 아닐까. 그냥 인격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끝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함해서 풍겨 나오는 힘을 가지고 쉽게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배우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각자의 방식대로 하겠죠. 그리고 네. 각자한테 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것이고 작품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것이고 각자의 방식대로 다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문소리 씨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어록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메릴 스트립 배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우리 모두 하기 쉬운 말로 한국에도 메릴 스트립이 필요해.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배우한테 제2의 메릴 스트립은 없다. 이 얘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문소리는 문소리로 김선영은 김선영으로 라미라는 라미란으로 그러니까 한국 네.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라미란이 더 필요. 메릴 스트립 여기 오면 할 역할 별로 없어요. 이게 없죠. 네, 이 사람들이 더 한국말을 필요하고 못해가지고. 네,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배우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도 제2의 배우는 언니는 필요 메릴 스트립이잖아요. 저는 제2의 오달수 그런 얘기를 요즘 개성이 최근에 넘치네요. 듣는 말은 타이거 JK 씨 닮았다는 엄청 올라와요. 닮았다. 죄송합니다. 또 봤네요. 예, 네, 매력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언니 생각이랑 비슷하고 그 매력이랑 연기력을 따로 어떻게 그런 개발 그거를 제가 잘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연기하세요? 연기? 그런 것 같아서 네. 예. 따로 제가 그거를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인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갈 때 제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친구가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를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그전에도 신경을 원래 안 썼어요. 저는 원래 안 썼는데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원래 연기에 집중할 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화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으니까 이렇게 말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 전에도 김혜연이랑 이제 영화를 찍고 있는데 무슨 고민이 있냐고. 네. 근데 그냥 저는 요즘 그냥 이것도 가정이죠. 요즘 내가 한 40명 50명 되는 현장에 갔을 때 나를 좀 내버려둬야겠다. 지금 그 시기인가 보다. 나다운 것을 약간
나다운 것과 약간 멀어졌나? 진짜 나다운 것을 좀 더 찾아야 된다. 네, 이런 뭐 생각을 그런 하시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연기를 할 때 그 자세나 뭔가 그 생각이 계속 바뀌겠죠. 저는 변화하죠. 요즘,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한국 영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진짜 뭐 여배우의 어떤 그런 활동 영역이 좁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배우층이 너무 얇아서 캐스팅할 배우가 없고 한국 배우가 하면 이런 영화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함께 해주신 배우들 뭐 대한민국의 탑 배우긴 하지만 정말 이 배우들만 보더라도 아까 관객분이 말씀해주신 오션스 11 10편, 20편, 30편 벌써 3분은 확보됐고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붙여보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생방송 끄고 더 재밌었죠? 네. 다음엔 V앱 없이 다시 한번 또 GV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한마디씩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연출을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작품에 제가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우리 미래가 보이네요. 네. 이제 투자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현장의 분위기를 여배우는 오늘도 많이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게 이렇게 또 개봉을 하고 나니까 그래 누구는 막 그렇게 많이 거는데 나는 50개 넘어 걸고 이러면서 더 걸었으면 이런 욕심도 생겨요. 그렇지만 이 영화가 걸려있는 날, 극장에 걸려있는 날까지 극장에 최대한 많이 가서 관객분들과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많이 만들어 볼 거고요. 한 분 한 분의 관객과 정말 뜻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극장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 인생의 첫 유료 관객이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감독 문소리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냉정하게 댓글도 남기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평가해도 굉장히 잘 만든 연출작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극장 관계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상영관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좀 많으시니까요. 이거 의자 좀 빼고 여기서 포토콜 할까요? 조명 좀 켜주세요. 조명 좀 켜주세요. 조명 좀 켜주세요. 전화로 전화해야 돼? 마이크.
이거 하자 이거. 다른 느낌이지? 네, 왼쪽 봐주시고. 자, 왼쪽.